안녕하세요. 파랑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초임 선생님들 초기 적응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학부모 대응, 두 번째 동료, 그리고 원장님 대응,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 대응, 네 번째는 개별 선생님들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학부모님 대응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저의 개별적인 느꼈던 것을 토대로 만들어지게 된 영상이고요. 그리고 좀 필요하신 부분만 이렇게 캐치를 하셔서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많이 했던 선생님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좀 의지하고 싶은데 뭔가 의지를 하지 못했던,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던 초기 때, 초임 때 그 기억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한번 보다 보면은 그 면접이라든지 또는 그런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응에 대한 영상들은 별로 없길래 제가 한번 이제 만들어 봤고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학부모님 대응인데요. 첫 번째 이제 결석이나 사고 시 바로 전화하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결석했을 때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거 바로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등원을 안 했는데도 연락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전달을 상냥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이 험담을 하시면 안 돼요. 종종 제가 보게 되는 게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아이들도 부정적인 언어를 듣기 때문에 그거 아이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험담은 하시지 마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객관적 관찰에 근거하여 아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짧은 관찰을 하고선 아이들을 이제 이런 거 같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말투를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는 책임을 바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 어찌됐건 그 아이가 다친 거는 어찌됐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변명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아이가 이렇게 대응했었고 내가 이렇게 대처를 했었고 이 모든 상황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어머님들께서 제일 원하시는 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주관적인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선생님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나중에 깨닫게 돼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메모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르는 것은 나중에 대답하기. 이거는 다시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신빙성 있는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 있는 대답을 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뭔가 뭐 편지글을 가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옷마다 좀 특징이 다르긴 하는데, 이때 이제 뭐 계획안 나가거나 이럴 때 맞춤법 체크를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이게 본인이 작성한 거에는 맞춤법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이런 거를 좀 잘 체크를 하신 후에 보내셔야 돼요. 맞춤법은 꼭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면접이나 뭐 자기소개서나 또는 그런 거에 있어서도 꼭 보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춤법 체크. 그 다음에 2학기 때 부모 상담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어머님들이 뭐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1학기 때는 많이 경청을 해야 되는데 2학기 때는 상담 그 객관적인 그런 상황을 토대로 관찰한 것을 토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때 전문 용어들을 조금씩 가미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머니들께서는 뭐 이렇게 여러 명이더라도 우리가 뭐 10명 이상 이렇게 아이들을 보육하진 않잖아요. 그럼 교육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료와 원장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적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인사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선 인사를 더 해줬을 때도 기분이 좋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사나 원장님 같은 경우도 인사를 되게 잘하시는 교사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 험담하는 자리는 절대 있으시지 마세요. 저는 물론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그 분위기를 주도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초임 교사고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험담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은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한 교사를 내 머릿속으로 편견으로 인해서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험담하는 자리는 될 수는 피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해 보이지 말기.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열정이 되게 많이 차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이제 자기 주장을 난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이거보단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저거보단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하고서 이제 통통 튀시는 그 열정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원이나 그 원장님의 그 철학으로 만들어진 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의 그런 교육관이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켜보시고 적응을 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배운 게 원칙적으로 맞고 또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초반에는 자기 주장을 피력하시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도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후에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 분위기를 익혀야 하고 그 원의 원장님께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을 우선은 그 제일 먼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호칭은 선생님, 존댓말을 꼭 사용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호칭이 쌤, 뭐 바다반이면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친하다고 해서 존댓말이랑 반말이랑 섞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잘 모르는 것은 질문을 하되 한 번 물은 것은 두 번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들었던 게 되게 한번 물었던 걸 왜 다시 묻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을 한번 질문한 거를 대답을 받았으면 그걸 메모를 해 놓으시고 정말 모르는 거 찾아봤는데 없는 거 우선은 찾아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알려주기만을 바라면 안 된다. 그래서 찾아보고 해보고 나서 정말 모르겠으면 그때 물어보고 이런 거는 뭐 아이들에 관련된 거가 아닌 거, 뭐 자료 찾기나 이런 거고요. 아이들에 관련된 거나 학부모님에 관련된 거는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바로. 6번째는 교사 회의에서 이야기한 거는 날짜별로 정리하기. 저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교사 회의가 계속 있잖아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메모를 해놓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과의 대응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건 안전. 다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령별 발달 특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 왜냐하면은 발달 특성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보이는 건데 그 행동을 보이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거는 문제 행동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감정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교정하기 바쁘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도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뭔가 교정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면 싫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감정을 먼저 인정해줘야 한다. 그거. 그 다음에 정확한 발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발음이 조금씩 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선생님들과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과 그 반 스타일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행동에 대한 칭찬 해주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 아이가 한 행동이나 그 아이가 한 행동이 예전보다 나아졌을 때 그 예전의 그 아이와 지금의 이 아이와 비교해서 비교는 다른 친구랑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과거와 비교를 해서 잘한 행동일 경우 칭찬해 주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긍정적인 수식어를 사용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도 영상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은 나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게 분명히 집에 가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집에 가서 가자크 활동을 할 때 그 선생님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가 다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수식어를 사용하시는 거 좋다. 그리고 순한 기질의 경우 민감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보다 눈이 더 많이 가게 돼요. 왜?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별을 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절대 차별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순한 기질의 아이 또는 뭐 외모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이 예쁘다는 기준도 다르지만 매력적으로 내 눈에 그 교사 눈에 멋지게 보이는 아이한테 더 손길이 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으면 다른 아이도 다 같이 안아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되게 많이 받아온 아이였었고 민감한 아이였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했었던 아이였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은 이런 행동을 보여야지만 선생님 나를 봐주고 나한테 신경 써주고 하는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기억이 오래가요. 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별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유를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를 꼭 말씀을 하셔라. 왜냐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요. 왜? 결과만. 결과만 얘기해요. 앞에 다 빼놓고 결과만 얘기해요. 선생님 나 싫어해. 선생님 오늘 이렇게 했어. 선생님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런 그 결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야기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리고 왜 이게 이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은 그 문장을 터득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빨리 터득을 하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이해력이 더 높아져요. 왜냐면 만 3세 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단 말이죠. 물론 만 4세 때 사회성이 폭발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조망수용 자세가 더 늘어나고 타인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많이 이야기해 주시게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나중에 더 이렇게 기다려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개별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포트폴리오를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할 때 선생님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시잖아요. 그쵸? 이 수업을 했을 때 어떻게 수업을 했었고 어떻게 확장이 됐고 어떻게 뭐 축소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코멘트를 해가지고 오답 노트처럼 코멘트들을 이렇게 적어 두셔서 이렇게 책자처럼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경력이 많아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경력이 된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경력에 비해서 능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적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영상으로도 남겨두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교사 생활을 했는지 할 수 있었는지가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니까 약간 일기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폴더별로 그냥 정리만 해두셔도 좋아요. 폴더별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거 이제 그냥 사진만 넣어서 그냥 영상 작업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USB에 폴더별로 저장을 해둬라. 이게 문서나 사진이나. 근데 저는 USB는 2개를 구매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게요. 이게 내가 보는 나만의 USB가 하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전달 받아보는 용이에요. 전달 받아보는 용 이렇게 해서 2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USB에 있는 자료들은 컴퓨터 하드에 저장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USB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에 무조건 저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자료가 쌓이잖아요. 그 자료가 쌓인 것을 항상 복사를 해주고
항상 그리고 세 번째는 글씨체. 선생님들 글씨체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윤서체보다는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눈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글씨체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걸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검색창에 쳐가지고 윤서체가 아닌 글씨체를 돌아다니면서 다운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눈누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글씨체가 많고요. 글씨체를 보고 나서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력이에요.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아교육 사이트들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선생님만 아실 거예요. 원장님도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거에 강점이 있고 어떤 거에 조금 보충해줘야 될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축소랑 확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계획을 만들 때도 뭐 이렇게 조금씩은 수정을 하시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계획안을 어떤 식의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더 즐거워하고 어떤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보다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검색을 해주시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외국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깔려있는 그런 정보들은요, 다른 선생님들도 아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러스트나 이미지 무료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관찰을 미루지 않으셔야 한다. 관찰을 소설책처럼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한 명은 관찰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한 명. 이건 괜찮잖아요. 그죠? 관찰을 절대 미루시면 안 된다. 그리고 교실은 아이들의 것이에요. 선생님들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되게 나중에 깨달은 사실인데요. 저는 초임시설에 정말 원색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원색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선생님의 손길이 많이 가야지 아이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고 예쁜 교실을 꾸미기 위해서 원색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실 구성을 할 때 원색보다는 파스텔색을 사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뭔 소리지? 이렇게 제가 적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 소리? 아이들 눈에는 조금 더 은은한 색깔을 이렇게 보여야지만 아이들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미술이나 활동을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고 환경 구성을 할 때는 아이들이 조금 더 안락하고 아늑하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파스텔 색을 사용하면 더 좋다. 원색을 사용하면 교실이 더 좋아 보이고 좀 조잡해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자연 물들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파스텔 계열로 분위기를 좀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의 그런 작품들에서 원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살짝 바탕을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거기다가 이제 채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작품에는 원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원색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교실 분위기가 아주 예뻐진다. 왜 파스텔 계통은 여러 가지 색깔이랑 다 어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테두리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기에는 파스텔 톤이 색깔이 더 낫겠다. 자연문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그 계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찰 영역이나 또는 모빌이나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정말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실을 환경 구성을 같이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교실에 대한 애착이 엄청 커집니다. 아이들 자존감도 많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다 코멘트 살짝씩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성취감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은 선생님 것이 아니다. 아이들 것이다. 같이 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비 초임 선생님들이 초기 적응 꿀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많죠. 지금 궁금하셔서 경영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고 또 다 아는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니까 한 번 더 들으셨으면 더 기억이 오래 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동료나 학부모님 대응하실 무조건 상냥한 말투, 웃고 있는 말투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